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가 팍팍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모두 다 잘 지냈나요? 선생님 사는 곳 아파트 단지에 요즘 매화나 산수유가 정말 많이 피었는데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있게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와 학습지를 준비하시고 오늘 배울 소단원 1-2 부모됨의 준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복습하였는지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혼의 법률적 조건 중 남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다. OX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X였죠. 우리의 결혼 법률적 조건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네, 모두 다 잘 풀어주었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됨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2.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탐색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두 큰 소리로 읽어주어서 선생님이 있는 이곳까지 아주 잘 들리네요. 네.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뉴스 보도인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동영상이 열리지 않아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더불어 우리는 부모의 성격, 가치관, 생활 태도 등의 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 부모의 양육 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모됨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 및 출산 과정을 거쳐서 부모가 된 후에 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자녀를 사회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 부모됨의 가장 큰 의미가 되며 이는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의미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된다면 이는 사회적 안정 및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로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격적 성숙 및 자아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부모가 됨으로써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적 의미와 더불어 사회적 의미를 2가지를 더 볼 텐데요. 자, 사회적 의미는 이 부모가 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고 가계 및 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화가 되어 사회 유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고 있죠?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롭게 고민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또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아주 많은 방법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부모 중에 하나에 있는 유형으로 책임감 있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선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교과서 17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됨에 있어서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며 그를 위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체적 준비를 보도록 할게요. 부모가 된다라면 일단 흡연, 음주, 약물 복용 등을 좀 삼가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도 같이 병행한다거나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정서적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서 부모도 역시 정서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사회적 준비입니다. 사회에서 독립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 양육으로 바뀌는 이 사회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독립까지 평균적으로 남녀 31살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런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바람직한 양육 태도로 인한 자녀의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5가지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18쪽에 해당이 되고 정말 중요한 표시를 아주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네, 먼저 수용적 태도입니다. 살펴보면 부모는 일단 자녀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인간으로서 존중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자녀가 갖게 되는 삶의 태도는 일단 사교성과 협동성, 성실성, 책임감 등이 잘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겠죠. 그 안정된 것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인생 전반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시선이나 인식이 갖춰지게 됩니다. 자, 2번째, 지배적 태도입니다. 이때 부모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면 일단 자녀에게 아주 엄격하고 권위를 내세우며 지나친 통제력이 행사됩니다. 그로 인해 자녀는 겸손하고 조심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열등감을 느끼기 쉽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수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화가 덜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배적인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겠죠. 네, 3번째로 허용적 부모님의 태도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녀가 무엇을 하든 허용을 하며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자녀의 삶의 태도는 책임감이 다소 없고 권위를 무시하며 매사에 자기가 옳고 맞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격심이나 적대감을 가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부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허용적 태도도 우리가 지양해야 할 양육 태도 중에 하나겠죠. 네, 다음으로 4번째, 포부적 태도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양육 태도로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게 흠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일생 동안 이루지 못했던 꿈이나 희망을 자녀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미쳤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 큰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책임감이 사라지면서 어떠한 잘못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역시나 포부적 태도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양육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보호적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어떠한 사소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본인의 일 마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무엇이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녀의 삶의 태도는 지나친 의존성이 보이게 되고 욕구 같은 것들이 부족하며 사회성이 결여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나 용기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보호적 태도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양육 태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됨의 준비와 그와 관련된 양육 태도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고 보았는지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깊고 자녀를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는 부모 태도이며 이로 인해 자녀는 사교성, 협동성, 성실성 등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자, 이와 관련된 태도는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수용적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모 양육 태도 중 이 수용적 태도를 늘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자녀 역시 이 민주사회에 살아갈 역량으로서 이런 정서적인 안정이 될 수 있는 수용적 태도를 우리가 잘 터득하고 그 자세를 배워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교과서 16쪽에서 19쪽까지 1-2 소단원 부모됨의 준비를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학습지에 필기하여 모아둘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